또 의외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회사긴 한데 에스파라는 걸그룹 혹시 아세요? 아, 알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그 해외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외국 기업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그런 리스트를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좀 올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뭐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대표적인 거는 회사 이름부터 메타로 바꿔버린 메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타가 이름을 바꾼 게 이제 올해 10월 28일인가 그래요. 얼마 안 됐는데 우선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 저커버그 CEO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사람들이 그때는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넘어갔지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막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선은 원래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SNS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도 사귀고 친구 만나고 이제 그런 거를 본인들의 DNA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메타가 추구하는 메타버스 역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최근에 내놨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이름은 호라이즌이라고 내놨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그냥 모여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뭐 아바타들을 이용해서 뭐 우주 공간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제페토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페토인데 조금 더 뭐 본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화려하고 사실 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계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오큘러스 퀘스트 2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또 개발 중이라고 공개한 게 많이 있는데 뭐 최근에 저커버그가 영상을 또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무슨 장갑인데 여기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호라이즌을 켜니까 저커버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저커버가 아바타가 그 호라이즌 안에서 막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신체 움직임을 그대로 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 좀 반영을 하겠다.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도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훨씬 현실 감각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 신체가 뭔가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 머리에서 이 전자 신호가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호를 감지하는 팔찌를 또 만들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게 뭐 의학적으로 검사법이 하나 있는데 정확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검사법을 좀 응용을 해서 그래서 뇌에서 근육으로 오가는 그런 전기 신호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꿔서 메타버스 세상 안에 구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장갑 같은 거 끼지 않아도 이런 팔찌 하나만 끼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키보드 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바로 키보드 쳐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가 정말 진심이라고 느끼는 게 마지막으로는 플랫폼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직접 그 안에서 뭐 마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그 안에서 오큘러스 혹은 VR 기기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거를 다 이 메타를 통해서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부터 디바이스,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가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뭐 벌써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뭐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그 오큘러스에서 나오는 VR 기기 이걸 이제 기기로 해서 거기에 뭐 이를테면 뭐 앱스토어라든지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시스템까지 잘 가져가겠다. 그렇게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이 본인들의 플랫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없었죠, 사실. 앱스토어에 자기네 뭐 앱 납품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안드로이드 위에다가 납품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플이 뭐 앱스토어 정책 조금만 바꿔도 뭐 페이스북 매출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도 막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타격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약간 서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내가 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메타. 그런 메타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안 가져가면 계속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메타 입장에서는. 아마 메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장 많은 지금 선제적으로 공개한 게 우선 메타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회사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메타버스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엑셀이라든지 PPT라든지 뭐 윈도우즈도 사실 우리가 업무용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컴퓨터를 좀 업무용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는 업무에 좀 특화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자기네 장점을 잘 살려서 네, 가는 지금 거네요. 다 각자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행사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줌 같이 MS 팀즈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3D 뭔가 구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결합을 한 걸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네. 여기다 인공지능을 또 심어서 저희가 뭐 VR 기기 쓰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제가 의문문을 던진다 이러면은 제 아바타가 알아서 뭐 이렇게 모션을 취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좀 삽입을 해서 좀 더 실감나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공개를 했고, 또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아바타끼리 뭐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VR 기술을, VR, AR 기술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MS가 이번에 다 같이 공개한 게 뭐냐면은 유통기업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서 CCTV를 이용해서 이 고객들이 뭐 이제 돌아다니는 걸 다 찍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그래서 이마트의 똑같은 매장을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좀 많이 들었다 놨다 했는지, 어떤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좀 많이 그냥 들여다보고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거를 다 3D로 구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번에 내놨거든요. 기업들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어디에 조금 뭐 판촉 요원을 더 배치해야겠구나, 혹은 언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직원들을 조금 덜 써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3D로 구현해서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약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해서,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뭐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다들 반도체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엔비디아도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에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떠오른 것도 2020년 12월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청 대중들한테 각인이 된 건데, 그때 같이 공개했던 게 옴니버스라고 해서 3D 디자인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그 3D 뭔가 사물들, 이런 컵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3D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전략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3D 사물들이 결국에는 필요하고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연구한 것들을 덧보태서 아바타 만들고 이제 그런 기술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게 자본력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헤게모니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기업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국내는 사실 뭐 그렇게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메타버스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메타버스 전략을 공개를 했어요. 네이버 얘기하시면 다 제페토 얘기하시는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이제 자회사 네이버 Z에서 만든 거고 네이버 소위 본체에서 이제 우리도 메타버스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보면서 조금 특별하다고 느낀 게, 보통은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메타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그런데 네이버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를 그대로 복제를 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게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좀 해보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네이버에서 사례로 든 게, 가상 회의실에서 뭐 회의를 하다가 뭐 가상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제 로봇이 될 거다. 그 연결고리를 로봇으로 하겠다. 그게 네이버의 좀 비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좀 기대가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본격적으로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던 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VFX라고 해서
그런 시각 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아바타를 좀 만드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4개 불 중에 엔진 뭐 이런 건가요? 엔진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보다는 이제 엔진 쪽인데 최근에 그 걸그룹 에스파라는 걸그룹 혹시 아세요? 알죠. 네네. 거기 에스파 걸그룹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거기가. 4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4명은 사람이고 4명은 아바타인데 그 아바타가 뭐 굉장히 춤도 잘 추고 또 매력이 있어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고 봤더니 자이언트 스텝이 만들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맥스트라고 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주목을 받은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AR 플랫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알체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 AI를 통해서 영상에서 뭔가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메타버스 뭐 주식이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뭐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가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더 화제가 됐던 회사인데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회사가 뭐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 딱 메타버스를 넣지 않았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좀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래픽에서 뭔가 그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요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영상 같은 거를 현실 사물에 자연스럽게 좀 합성해주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사실 메타버스 맞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요즘 신발 사러 가기가 좀 바쁜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신발은 또 약간 좀 신어보고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신발 앱 같은 데서 보면은 신발 뭐 브랜드라든지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켜고 갖다 대면은 내 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신발을 구현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도 알체라 같은 데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식하는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발이고 어디까지가 배경인지를 딱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신발 모양을 씌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보면서 일치 뭐 90 몇 % 일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수치로 나타내주면은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우선은 기존에 원래 그래픽 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좀 신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말씀하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약간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기술 관련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초창기에 약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의 한 축이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 게임인데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가 이 NFT랑 결합이 되면서 사실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화두예요, 증시에서. 그렇죠. 거의 뭐 사실 가상화폐 쪽에서는 그 엑시 인피니티라는 엄청나게 오른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사 중에서는 위메이드 또 미르포가 흥행을 거두면서 또 여기와 연결된 NFT라고 해서 그 위맥스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그 위메이드처럼 P2E라고 하죠. 플레이 투 언. 이런 생태계를 또 잘 이끌어가는 기업 내지는 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P2E 생태계라는 게 이제 막 좀 시작이 된 상태라서 이거를 뭐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NC소프트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NFT를 도입을 하겠다라고는 이제 선언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이게 NFT를 통해서 P2E가 뭔가 구현이 된 회사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그게 게임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P2E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게임으로 규정이 되는 순간에 그게 불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국내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데 뭐 아까 말씀하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그게 개발사는 베트남 회사인데 필리핀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대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엑시 인피니티에 들어가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가서 이 엑시라는 게 뭐 포켓몬 같은 몬스터인데 그거를 뭐 교배를 하면 좀 새로운 종이 나오면 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는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평균 한 월 300불 정도를 버신대요. 300불.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얼마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한 40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GDP가
연간 평균 GDP가 1인당 3,000불 정도라고 하니까 그거를 보통 노동자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그 정도 벌면 한 300~400만 원 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그래서 P2E가 오히려 좀 넥스트 뭔가 산업이 될 수 있다, 혹은 네네. 직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이게 그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게 그 시스템상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P2E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상자산과 결합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간 규제 틀 안으로 들어와야겠네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새로운 좀 틀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게임으로 사실 묶어버리면은 워낙에 뭐 좀 제한되는 게 많고 또 국내에서 사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테두리가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충분히 좀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차라리 조금 좀 여유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빨리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 또 뒤처지면은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 그 개발 경쟁이 오히려 있는 편인데 P2E 쪽은 동남아 쪽이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섹터 다음으로 혹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가 결합돼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러니까 물론 게임도 엔터테인먼트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란 소위 뭐 이제 아이돌이나 K-팝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게임에서 좀 NFT가 좀 접목이 잘 되는 이유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템을 뭐 생산을 하거나 얻었을 때 그걸 NFT로 이제 합치고 그거를 NFT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다시 뭐 코인 거래소에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좀 손쉽게 마련이 되는데 이제 다른 산업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가수들이 뭔가 특별한 뭔가를 소장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거나 에디션을 뭔가 발행하기에 조금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용이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리고 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결합이 돼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면 NFT 거래소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좀 만드는 것도 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새로 런칭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 실제로 뭐 되게 경매가가 많이 올라가서 낙찰되고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정말 참 어떤 분들은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NFT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한정판 효과도 있잖아요. 한정판이 뭐 100개면 100개,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수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는 거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라는 또 소속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해서 NFT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맘만 먹고 이제 복제하려면 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NFT라는 게 그거의 이제 원소유자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소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정확하신데요. 뭐 파일 사실 NFT로 발행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나만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넷에 공유를 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원소유자가 나고 이제 정말 내 거고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여전히 약간 감론은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이게 점점 좀 커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디지털에도 내가 자산을 가질 수 있다. 뭐 암호화폐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10,000원짜리 안 가지고 있어도 디지털에도 뭔가 거래를 하고 그런 자산이 있다라는 개념이 점점 확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NFT도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티타임즈 이재원 작가님 모셨는데 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뭐 NFT도 좀 다뤘고요. 사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사실 그게 뭐 주가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너도나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이 정도 개념은 꼭 알아가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가님이 출간하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원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